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오늘 우리 두 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두 분은 살면서 도전, 시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가요? 난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게 제일 큰 도전이고, 지금 또 운동 관두고 또 식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 인욱 선수가 이게 큰 도전이라는 걸 우리가 한 회 한 회 할수록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확 느껴지시죠? 네,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환 씨는 어때요? 네, 도전이라는 게 뭐 결과를 알 수 없는 거를 한다는 모든 행동 자체가 도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도 그렇고 삶 모든 과정이 도전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크고 작은 도전들을 하고는 하는데요. 오늘 모실 선장님이 이 도전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분이십니다. 기대되시죠?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돼요.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리 오늘 선장님은 사실 PD님이셨잖아요. 네, 어떤 PD님으로 계셨는지. 저는 96년도에 MBC 입사를 했고요. PD가 돼서 처음 만든 프로그램은 청춘 시트콤 뉴 논스톱이었어요. 뉴 논스톱. 시트콤 만들고 그리고 느낌표라는 프로그램도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일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집을 고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40살에 직업을 바꿨습니다. 원래 예능 PD로 입사했다가 네. 40에 드라마 PD가 돼서 내주의 여왕이라든지 글로리아 같은 드라마도 만들었고요. 다 봤어. 이야, 진짜 우리 뭐 경환 씨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사실 저희가 다 보고 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선장님이 해주시는 강의들 어떤지 또 기대가 되는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에) 인생을 바꿔놓을 한 권의 책을 제가 만납니다.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레미 리프킨이 쓴 The End of Work. (19세기) (20세기) 산업혁명의 결과 우리의 육체 노동을 기계가 대신해 줍니다. (21세기) 정보혁명의 결과 우리의 정신노동을 컴퓨터가 대신해주는 시대가 와요. 저자가 던진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21세기는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정인욱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정인욱 선수. 저 앞에 거예요. 유토피아. 네.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인욱 선수는 유토피아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진짜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역시 감사해요. 역시 긍정의 아이콘. 네. 아무튼 뭐라도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권경환 선생님은? 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제 노동을 안 하게 될수록 또 오히려 퇴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죠. 네. 이향원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제가 사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아하. 유토피아다. 와, 제가 오늘 이 보물지도에 와서 멋진 분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이 강연을 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디스토피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저는
정인욱 선수나 이항원 아나운서의 말처럼 저는 유토피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21세기는 우리가 이제는 힘든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기예요. 우리 이를테면 옛날에 로마 시대 귀족이나 조선 시대 양반들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문학과 예술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문화를 즐기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로마 시대 귀족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는 21세기에는 컴퓨터나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나 기계가 사람 대신 노동을 하고 우리는 인생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권경환 선생님 말씀처럼 디스토피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자본가가 자동화된 생산 설비를 독점하고 대다수의 인류는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될 디스토피아다. 저는 그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자, 근데 전 중요한 거는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내가 생각하는 답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어떤 나라에서 전쟁을 오랜 시간 했다고 쳐봐요. 그래서 늘 적들의 침입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 나쁜 놈들이 자꾸 국경 넘어오니까 우리가 국경 근처에다가는 지뢰를 심어놔야겠어. 그래서 막 여기저기 지뢰를 심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지뢰를 심은 걸 내가 모르고 가서 밟으면 안 되니까 지도를 이렇게 했겠죠. 이 근처에는 절대 가면 안 돼. 자, 근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 어떤 분이 돈이 되게 많아. 나는 피난을 가야 되는데 내 모든 금덩어리를 다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숨겨놔야겠어. 여기저기 이렇게 금덩어리를 숨겨놓고 자손들에게 지도를 남겨서 이렇게 비싼 금은 보화들을 내가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 하고 자손들에게 물려줍니다. 자, 근데 이게 애들이 막 피난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죽고 해서 나중에는 지도만 남았어. 자, 후손들이 보물지도를 본 거예요. 근데 이걸 보물지도라고 생각할까요? 자, 그 시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도를 보면은 지도에 표시가 돼 있는 건 무조건 지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들 야, 지뢰밭이야. 여기는 가면 안 돼. 선조가 원래 이걸 만들어 주기로는 보물지도라고 해놨는데 우리는 어쩌면 보물지도라고 받은 거를 이거 알고 보면 여기 지뢰에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안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우리가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이렇게까지 풍요로웠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산 적도 없어요. 다들 호랭이한테 물려가거나 호환 마마가 옛날에 무서웠지. 이제는 우리 어떻게든 그래도 살아서 일상을 영위하는 시기를 또 다시 찾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변화들이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온다는 거죠. (21세기에) 닥쳐올 커다란 세 가지 변화가요.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라고 하면 자, 이 세 가지 변화 중에서 세계화와 정보화는 국가와 기업의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고령화가 개인의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고령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의 차원에서 대비하기 쉽지가 않아요. 자, 앞으로 우리가 만약 100세까지 산다면 이 기나긴 노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럼 다시 한번 기나긴 노후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아, 이게 건강하게만 산다면 축복이지만 건강의 수명이 짧다면 이거는 아주 큰 불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요. 운동을 하고요. 아하. 그리고 마음의 건강. 옆에 있는 정인욱 선수처럼 우리 그럼 다 같이 그러면 막 너무 안 건강하네요, 지금. 지금 너무 안 온몸이 건강한데요. 아픈데요? 아, 이렇게 또 과한 운동은 또 삼가해야 되겠군요. 네. 운동도 하고 또 정신 건강도 챙기면서 또 그 주위 사람들과 좀 스트레스 덜 받으며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 아닐까요? 정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저는 이제 이항원 아나운서가 유토피아라고 답할 때 살짝 느꼈어요. 아, 이분은 지금 삶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할 때 비관적 전망을 하느냐, 낙관적 전망을 하느냐, 그냥 현재 사실은 내 상태에 따라 달린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은 미래도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들면 우리는
왠지 전망도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일 수 있거든요.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00세까지 사는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7, 80에도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7, 80에 일을 하려면 50, 60에도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인생을 이모작하는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최재천 생물학자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가 2020년 초고령 사회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딱 했던 생각은 뭐냐면 좀 웃기잖아요. PD인데 지금 카메라 뒤에서 큐를 주지 않고 지금 나와서 출연하고 있다는 게. 책을 읽으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뭐냐면 50 이후에는 내가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겠는데 내 인생을 이모작을 해야겠는데 그러면 이모작하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될까? 자, 여러분들이 인생 이모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평생 무엇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그걸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권경환 선생님이 네. 학교 교사신데 지금 버스킹을 하시잖아요. 네. 물론 저는 저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무척 즐거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목요일 밤마다 버스킹 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목욕허라고 해서 목욕버스커 맞아요. 네. 하시잖아요. 네. 강수가 되는 목요일에 버스커 목욕하고요. 멋지는 폴카드로 달려가자. 으쌰 감사합니다. 평생 내가 좋아했던 일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일의 기회를 찾아가고 계신 거잖아요. 전 제가 평생 제일 좋아했던 게 저는 책 읽는 거였거든요. 제가 1년에 200권 정도 읽거든요, 책을. 와. 매년 200권의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매년 한 권의 책을 쓰는 사람으로 살아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50 이후에는 방송사 PD보다는 작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서관에 가서 찾아봤어요. 작가가 되기 위한 비법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글쓰기 책들에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매일 글을 쓰라는 거예요. 꾸준히 글을 써야 실력이 는다. MBC PD로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책을 썼기 때문에 제가 책을 쓰는 시간은 항상 아침에 이제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을 활용하라고 얘기 드립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에는요, 회사에서 저를 찾는 사람 없어요. 부장이 새벽 5시에 전화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절대 상대하면 안 되고요. 친구들이 야, 나와라, 술 먹자 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절 찾지 않고요. 그러니까 5시부터 7시 그 2시간 동안 저는 글을 한 편씩 써서 인터넷에 올렸고요. 매일 아침 블로그에 7년 동안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고 돈 주는 사람도 없고요. 뭐 어디서 책 내자는 거 바로 이렇게 연락 오고 그러지 않아요. 자, 이제 그렇게 막 글을 이렇게 타타타타 치고 있으면 이제 아내가 들어와서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어 학습서 한 권 쓰고 있어? 아니 뭐 당신이 저기 무슨 영어 교육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영어 학원의 강사도 아닌데 당신 같은 사람이 영어 학습서를 쓴다고 사람들이 읽겠냐?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사람들이 읽을지 안 읽을지는 내가 이 책을 써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지 이 책이 대박이 납니다. 그 해 베스트셀러 10위에 올라요. 야, 어마어마하게 팔리고요. 이제 첫 번째 인쇄정산 하는 날 제 그 용돈 통장이 있어요. 월급 통장 말고 급여 통장은 아내가 관리하니까 저 이제 비자금 넣어서 쓰는 이 용돈 통장에 출판사로부터 8천만 원이 입금됩니다. 이야. 잠깐만, 이거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역시 정인욱 선수. 정 선생님, 평소 어떻게 사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이제 8천만 원 딱 들어왔을 때 제가 한 행동이 뭐냐면 바로 절반을 뚝 잘라서 4천만 원을 아내 계좌로 쐈어요. 역시 보통 그렇게 하죠. 보통 그렇게 하죠. 다 먹으면 안 되거든요. 빠른 태세 전환. 좋은데요. 이제 절반 딱 이렇게 아내 계좌로 4천만 원을 쏘면서 지금 생각하면 참 아름답기 그지없는 문구를 카톡에 메시지로 남겼어요. 전화에.
방금 보낸 돈으로 애들 옷 사입히거나 학원비 결제 그런 거 절대 하지 마라. 내가 평소에 주는 MBC 월급으로 하고 지금 보낸 돈은 그냥 순수하게 당신 용돈으로 썼으면 좋겠어. 어머. 나에게 그 사용처를 알리지 말고 그냥 당신 용돈으로 써.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하면 사실 여보 글 더 써. 글 더 써. 뭐 갖다 줄까?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책으로 제가 인세를 2억 2천만 원 정도 벌었고요. 말인즉슨 아내에게 용돈을 1억 넘게 드렸다는 얘기죠. 이게 회사에 소문이 나요. 회사 선배들이 이제 저를 찾아옵니다. 네. 너 부인에게 인세로 막 용돈을 그렇게 막, 야, 나도 이제 퇴직하고 나면 책 쓸 거야. 야, 출판사랑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니? 원고는 어떻게 쓰는 거야? 하도 물어보길래 또 책을 썼어요. 매일 아침 써봤니? 저는 매일 글을 썼거든요. 이 책 나오고 매년 한 권씩 책을 썼어요. 근데 매일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글로 사고를 치게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사고를 쳤어요. 제가 신문 칼럼을 한 편 썼는데 너무 잘못 써가지고 막 욕을 여기저기서 얻어먹는데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구나. 세상 사람들은 특히나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는데 이건 내가 너무 잘못했다. 이때는 내가 물러나야겠다.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 그만뒀어요. 24년 다닌 MBC에 사표를 냈고요. 4년째 신문사 칼럼 연재하던 거 그만뒀고요. 10년째 매일 블로그 글 올리던 거 그만뒀고요. 몇 년째 그 구독자 수 6만, 7만까지 키워놓은 유튜브 채널까지 제가 닫았어요.